영재수학원장 김경입니다. 오늘 이제 모시고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오늘 설명을 가졌는데요.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반의 구성이나 이 반 자체가 왜 만들어져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틀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P지반이 있고, 그 다음에 K지반. 그리고 KH는 채용 과정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틀은 이제 6학년 1학년은 P지반과 K지반, 또는 H반과 H반, 아니 K반과 H반, 또는 K지반. 이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P지반을 좀 말씀을 드리면, P지반은 저희가 이제 P지반의 목적 자체는 이런 거예요. 이게 커리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읽어볼게요. P지반은 PG, 즉 1, 2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P3 과정을 갈 수도 있고 1, 2반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K반, KO 과정의 반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제 선행 과정을 좀 더 진행하는 반 그리고 K지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반은 실제적으로 핵심 선행이랑 기본 안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은 될 수 있는데 이 핵심 선행이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수학 상하예요. 수학 상하.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사실 나이보다 빠르게 선행을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선행의 핵심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양과 반복이에요. 양과 반복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제를 풀면 저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유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 연습이라는 건 기본 이론을 우리가 확실히 잘 걸 만들기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과정을 나갔을 때 숙제량이 많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들이 그걸 잘 걸로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요즘엔 좀 덜 그런데 KMO를 하기 위해서 막 수상화를 못 빼요. 그리고 KMO 이제 난 하는 거야.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가 또 그렇기도 해요. 학원들에서 KMO 하면 수상화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근데 어제도 이 테스트를 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KMO 안에서의 수상화 내용과 그러니까 선행 안에서 수상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MO 올림피아드 안에서의 대수라는 건 대수형이니까 대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함수 부분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요. 함수라는 거. 그래서 제대로 이제 KMO를 교육하는 곳이라면 사실 대수 선생님이라면 함수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KMO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함수 문제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그 함수 문제도 따지고 보면 계산 문제예요. 결국.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국 미분의 영역으로 미적분의 영역으로 넘어와 버리기 때문에 좀만 더 차서 올라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KMO만 공부하면 수사가 완벽해요. 그건 거짓말이 확실해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P지반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가 뭐 상위 개념을 하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3차 방정식을 푸는데 2차 방정식을 못 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겹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KMO만을 가지고 아이가 선행이 수학화 정도로 완벽하다. 이건 항상 확실하고 실제로 그런 영역의 문제에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사실 잘 못 풀어요. 애들이. 이게 선행, 특히나 선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모든 방향성은 영재호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KMO를 단기 목표로 달려가는 건 너무 좋지만 그 부분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상황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사실은 조금만 더 아시는 분은 수원은 수학 상황의 확장이에요. 그냥 수상황을 잘 못하면 수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아시는 분은 수능이나 이런 문제에서 킬러 문제로서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은 수험 문제들이 꽤 많아요. 미적분에 들어가는 것보다 미적분은 오히려 개념이 중요한 거고 응용의 파트로 들어가면 수원이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영재고까지 생각하면 수사관은 중요하죠.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등 안에서 어머니들이 이제 다 봐주셨을 테니까 보면 대수가 절반이고 기하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는 대수고 3학년 2학기 때는 아니 1학기는 대수고 2학기는 기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수사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는 게 수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심 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핵심 선행이라고 하면 뭐 필요한 것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완성한다. PG 언반과 PG 투반은 이걸 하면서 그러면서 정신이동을 같이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된 친구들이고 앞으로 그냥 구멍이 저절로 케이모 하면서 메꿔지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면 케이모로 하는 건 바람직해요. 왜냐면 빨리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면 나중에 이제 케이모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뭐 어떤 계기가 돼서 시험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선행부분 안에서. 일단 PG반 같은 경우에는 선행 부분을 탄탄히 하면서 사실 이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 경시이론까지 같이 한다. 경시이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아주 깊숙한 경시이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영재고의 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실제적인 전체 과정을 보시면 입시반은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 2, 3 과정 지나고 이제 영재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영재고 과정 안에서 성장할 만한 그 밑바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PG 엄마는 이제 수학상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입학 테스트 봤어요. 예를 들면. 근데 아이가 수학상에 제대로 앉아있어. 끝냈다고 하는데 끝낸 거랑 잘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근데 이게 정도가 있는 거니까 이게 좀 안 돼 있어요. 얘가. 그러면 수학상 이거는 실력 정도 실력 연습 문제로 하는 거예요. 풀로 빠짐없이 하는 거고 기하 조합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보면 고난도 중등심하다 보면 지금 뭐야 저 중등심 없게 잘하는데 장난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영재고 문제가 중등심화예요. 그래서 영재고 반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하가 잘 안 되잖아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A급을 풀리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좀 많이 풀려요. 실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그 정도의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 정도는 같이 가져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PG 특강 가면 이제 수학하라는 거예요. 그냥 수학하라는데 수학상 심화라고 되어 있는 건 전 또 선행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반복이 되지 않으면 저희도 경험을 했잖아요. 정석이 옛날에 까맣게 될 때까지 막 들고 다니고 찢어지고 막 이랬는데 문제 달달 외우고. 근데 아이들이 선행을 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안 하면 금방 까먹어요. 그런 이유에서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케이모 과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이고 기하 조합은 계속 배우면서 실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되겠죠. 왜냐면 배울 양이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케이모에서는 뭐 어찌됐건 지금 케이모가 쉽게 나오는 거 맞거든요. 예전에는 쉽게 나오는 것도 맞고 반성도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데 이론적인 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연습은 필요해요. 아는 거랑 쓰는 거 그리고 푸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PG3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3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때는 수학 3도 배웠고 4도 배웠고 실력 경고고. 그래서 4화 내용이랑 대수적인, 사실 대수 안에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 테크닉들이 좀 있어요. 식을 변형 안에. 그런 것도 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예시를 뭐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이라 사실은 계속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PG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PG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일단 이 아이가 석사 끝났거나 아니면 좀 진행 중인데 하나 정도는 진행 중인데 일단 이쪽 영재 쪽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오면 좋고, 그리고 PG반 같은 경우에는 캠을 하다가 이쪽이 좀 아닌 것 같다 아이가, 아니면 선행이 너무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PG반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행 부분은 어찌됐건 어머니들이 지금 선행에 대한 목표가 이제 크시고 그 이유는 명확해요. 지금 시험이나 모든 부분들에서 선행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부분을 잡지 않으면 이 부분 안에서는 나중에 경쟁력이 잃거나 아니면 영재로 가거나 과거로 가거나 일반으로 가거나 선행은 중요해요. 이게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K지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더 이제 명확한 목표 확실한 문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K지방은 뭐 영재고반 가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마다 좀 케이스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K지반은 자체가 아까랑 똑같이 선행과 병시과정을 같이 가져가는 건데 선행이 좀 더 포커스를 둔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에 선행을 하고 하루에 경시를 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K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더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 써있지만 수원2를 시작으로 해요. 이반 수원과 수2를.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경시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난 친구들이 K지반을 듣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덜 나가. 요즘에는 수원까지는 거의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수원을 나가면서 경시로를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안에서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대상의 아이들은 일단 경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친구들, 그러니까 아주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경시를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시를 준비하면서 선행 과정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준비하면서 감을 잃지 않는 정도로 경시 과정을 같이 해준다. 이런 느낌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 만약에 K지반에 그 외의 학생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성실한 학생, 성실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주려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은 뭐 양과 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원을 당연히 메인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수상하실 적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K2반 같은 경우에 수2를 나갈 거고, 근데 수2도 일단 수원으로 시작하는 반은 무조건 실력으로 나갈 거고요. 정선 기준으로 했을 때 실력으로 나갈 거고, 수2는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거는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 이론적인 부분이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확실히 기본 개념을 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마찬가지로 또 반복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 정식 부분 좋아하고요. 세례가 가면 이건 진짜 선택이고 미적 부분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때는 좀 더 부모님과 아이의 상태를 보고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아이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1학년인데 사회과정 다 끝냈어. 고등과정 다 끝냈어. 2학년인데. 생각보다 많죠. 그런 친구들. 근데 끝낸 거랑 잘하는 거 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키우다 보면 전문적으로 본인 아이들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느냐, 탄탄하게 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저는 그 마지노선은 사실 수원이라고 봐요. 수원까지 잘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약간 다르기 때문에 분야 자체가 그 부분 안에서는 충분한 중도 학생으로서 선행의 부분을 가져가지 않았나. 물론 이후까지도 당연히 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고, 일단은 코리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을 잡으면서 영재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몰빵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버리면 사실은 그 다음에 괜히 했어. 아, 이거 뭐 했더니 남는 게 없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지 않을 만한 영역. 일단은 가장 먼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선행도 맞아요. 선행도 맞아요. 선행을 확실히 탄탄하게 해놓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영재고반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좀 늦게 입반을 했어요. 예를 들면 늦게 입반했는데 일단은 뭐 선행은 다 맞췄죠. 경실 안 했어요. 경실 안 했는데 들어왔는데 이제 좀 가르치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경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뭘 또 가르쳐주면 하나를 배우면 하나 알아요. 네, 보통 그러기 쉽지 않아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애들한테 두 개 모른다는 절대 그러면 여기 있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 아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걔한테.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면 수학 원래부터 좋아했대요. 사랑을 했지만 공부를 탄탄히 열심히 해서 수학을 즐겼고 그렇기 때문에 영재 과정 자연스럽게 뭐 좀 늦었지만 호기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또 느낀 게 어떤 부분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생각보다. 적어도 1학년 때, 6학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행을 하든 경실을 하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촘촘하게 잘 되겠느냐 이걸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부분 안에서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저희가 정석으로 풀 때도 문제를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좀 더 지나서.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고 싶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풀어서 암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유형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능력이 향상되는 친구들도 있고 선천적으로 잘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 그거 자체를 기르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MRP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자기가 검열하는 거죠. 검열하는 건데 그게 특히 어린 친구들이랑 이거 보면 애들이 실수가 많아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수가 많은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게 고쳐지느냐? 얘기해서 안 고쳐져요. 그럼 맨날 얘기해봤자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제 영재고까지 가기 위한 뭐 과정 말고 큰 두 개 틀려고 하면 일단 서술 중요하고 서술이 왜 중요하냐면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논리적인 학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반짝반짝 했던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가면 사라진 애들이 있어요. 또 되게 유명했던 애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그런 애들은 보통 서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이제 초등에서 되는데 중학교 넘어가면서 고등을 가면서 이 머리 안에서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적어야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야죠. 답을 구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술이 안 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는 서술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를 스스로 계속 풀어내는 능력. 자기가. 그리고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 근데 실수는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느껴야 돼요. 본인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실수하고 있구나. 혼나야 되고요, 사실. 그거 안에서. 근데 그냥 막연하게 실수하지 마.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좋은 사람이 되거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문제 배부하고 문제 풀이하고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기가 뭘 틀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독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문제집 일단 배부하고요. 얘들 문제를 풀어요. 감독관이 하는 일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았으면 뭘 틀렸고 맞았고를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통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다, 얘들아.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뭘 틀렸는지 계속 봐야 돼요. 근데 도대체 난 틀린 게 없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게 저희가 채점 횟수를 체크하거든요. 몇 번 만에 통과했는지. 그래서 다시 계속 푸는 거예요.
통과할 때까지.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끝에 마무리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에서 8번 만에 통과해라, 2번 만에 통과하려는 다른 애. 다른 애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이게 나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가벼운 친구들이 있어요. 다 풀고 선생님 다 풀었어요. 맞은 게 없어. 조금씩 실수를 한 거지. 근데 그걸 이제 지적해주면 거기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느냐? 아, 내 실수 좀 하는구나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걸 왜 틀렸는지 자기가 틀린 부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 내가 이걸 틀렸구나 스스로 이런 부분에 내 실수가 있구나. 이걸 자기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검열이 돼요. 계속 이 실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건 내신 시험에도 마찬가지죠. 이건 여기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재고 반 안에서도 제 애들 대충 문제 푸는 애들한테는 계속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네가 틀린 부분에서 선생님 이거 실수예요. 이거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실수는 무슨 놈의 실수야.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실수한지 그 유형을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최초 횟수예요. 몇 번만 통과했느냐. 이게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시는 존버 탄다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명확해서 일단 자기 못 풀 것 같으면 기준이 지금 이게 13문제 중에서 11문제를 풀어야 통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전체적으로 보고 난 이거 통과할 수 없어. 그럼 존버를 타요. 애들 가만히 있어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전략적인 행동이 아이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라운드를 나누는 거고요. 라운드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점점 조금씩 애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9문제, 7문제. 여기서는 지금 애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친구는 2라운드에서 통과한 거고요. 얘는 3라운드에서 통과한 거고 3번째 점 받았고 그 다음에 4번째 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완성도로 실수를 하고 틀리는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것만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게임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빨리 풀어보고 완벽히 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난 1라운드야. 이런 느낌. 근데 이거 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막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용자 프로그램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캐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런 캐모를 여기서 안 하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가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캐모는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즐기고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애들이 수학 문제를 얘기하고 수학 문제를 놀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래 공부하고 그거 자체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친구들, 실제로 노력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알고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수학 올림피아드에 꿈이 있는 친구들, 게다가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캐모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한 캐모 반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은 모든 친구들이 그럴 필요 없다는 주의예요. 그럼 캐모는 버려지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전원 수상했어요. 반이 많지는 않았지만 애들이 전원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할 애들을 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인 방향은 결국 영재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 5일씩 애들이 하고 이러는 게 저도 옛날에 사실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킨 사람인데 그건 옛날이고요. 요즘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영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결국 목표는 여긴데 이거 안에서 그 전 단계 안에서 너무 소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학교 오면 너무 바빠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완전히 달라요. 해야 될 게 너무 달라. 할 게 많아. 이제 앞으로 2학년이 되면 내신도 챙겨야 돼. 준비도 해야 돼. 그럼 그 안에서 수학을 그렇게, 물론 저희도 하는 애들이 있으면 오히려 한 경우도 있어요. 웬만하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건 말씀드리지만 전체 프로그램을 5일로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수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전 이건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게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하는 애들은 제외하고 걔네들은 아예 좀 논외니까 근데 제외하고 다 잘하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친구들이 만약 영재고 가면 수학과학의 균형도 되게 중요하고요. 둘 다 잘해야 돼요. 수학 하나만 잘하고 수학 과학 하나만 잘하면 지금 한창 지금 자소 쓸 때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의외 성적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고민이 커요. 어느 학교 써야 되냐. 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중복전 안 되고 하나의 학교만 제가 선택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원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시험 볼 수도 없어. 이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신중하게 아이들이 영재고까지 받아보면서 세심하게 커리를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퇴임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상황을 보고 케어가 돼야 돼요. 어떤 방에 더 맞는지. 그래서 케어 반을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은 제가 3월달이나 겨울방학 때 반을 구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전에 반을 구성해요. 아이들이 성취도가 좋은 친구들. 그렇습니다. 영재 프로그램은 그냥 이 영재는 영재고 실전반이죠. 이렇게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영재 학원들이 대도소하게 뭐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이건 당연히 어쩔 수 없겠죠. 시험 보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텝 1, 2, 3, 파이널 스텝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 자체가 뭐 기본 처음에 이제 방향 설정하고 이름 완성하고 이름 완성한다는 건 어찌됐건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K문과 공부 최근에도 요즘에 이제 영재고 좀 늦게 해보고 싶어서 이제 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K문은 했던 친구인데 이제 아쉬움이 남으니까. 근데 너무 문제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로 다르거든요. 문제가 다르거든요. 제가 항상 또 수업 때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이론이 있냐? 없죠. 왜 더하기 있다, 더하기. 빼기, 없애. 뭐 이런 거 있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사고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단순히 한 줄짜리 케어 문제를 보고 이론을 적용해서 난 풀 수 있어. 이러니까 수학을 난 잘해. 좀 다르다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고 시험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영재고에서 예전에는 뭐 이 정도 케어 2차에 무슨 이론까지 공부해야지 영재고를 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흐름이 바뀐 지 오래됐어요. 전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게 안 나온다. 최근에 계속 안 나왔고요. 그렇게 문제를 막 만들고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답형으로 나오고. 근데 이제서야 그런 부분들을 어머니들 인지하세요. 이게 좀 느린 거예요. 어떤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는 일단 이론 완성하는데 방향성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향성. 그리고 이제 발전 과정이라는 건 뭐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 이제 채워가지고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실전 과정이라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위치를 확인하면서 좀 더 발전. 그러니까 성적 높이는 과정이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딴딴이라고 해서 이 부분 안에서는 일단 보충의 느낌인데 중도심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어찌됐건 1학기 1학기부터 지금 3학기 2학기까지 있으니까 이거 안에 지금 12단계로 나눠가지고 중도심화를 확인하는 단계고요. 그걸 맞춤 교재를 하고요. 먼저 바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이런 문제를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큰 틀 안에서. 그러니까 영상 입시에 대한 학습 로드맵이라고 거창하게 써놨지만 별거 없어요. 사실. 별거 없어. 근데 별거 없는 게 원래 핵심이라서. 별거 없는 게 핵심이라서. 일단 내신 부분이 있고요. 네. 1차 서류가 강화된 거는 이제 100만인 상식이라고 하는데 서류가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워낙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영재고를 이제 지원할 때 보여지는 건 사실 내신과 추천서겠죠. 물론 자소서도 있지만 자소서에는 물론 아름답게 쓰는 자소서는 너무 훌륭한데 자소서는 딴 사람이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내용을 쓰지만 마라. 그리고 너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내용을 써라. 그거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에서 애들 봐주고 있고요. 그것도 열심히 봐줍니다,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신 부분과 추천서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학교 생활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 너무 사실이고, 이거 안에서 열심히 해서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 학교 생활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게 성적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영재 쓸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막 맨날 자. 이게 은밀히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얘가 영재인지 몰라. 은밀히 자기 비밀스럽게 공부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들키는 거죠, 나중에. 왜냐면 추천서를 써야 되니까. 선생님, 저 영재고 지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학을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자기 시간에 맨날 자. 이게 예쁘게 보일 일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내신은 일단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신 부분을 잃으면 좀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맨날 올백을 맞아야 되느냐? 물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같은 잡시라면 당연히 내신을 좋은 학생을 뽑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추천서는 영재처럼 이거는 그거예요. 학교에서 아까도 비밀스럽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재임을 숨기고 나서 얘가 영재부를 뭐 아니면 뭐 성적은 있으니까 뭐 잘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 역량을 보여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너무 지나친 거 말고 질문도 하고, 이가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이 많고 탐구하는 아이구나, 이런 느낌까지 줄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이래야지 선생님 추천서 써줄 때도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추천 써줄 때 보통 자소서를 가져오라고 해요. 뭐 꼬리가 있어야 추천서를 추천을 해주죠. 넌 이런 아이구나 보고 쓰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러면 평소에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친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생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얘를 추천할 거리를. 근데 지금 아직 꿈과 희망이 있는 지금 6학년 1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때문에 어떤 제가 그래서 주어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골고루 공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수학 과목에 당연히 집중이 되어 있긴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어떤 고민 애들 하냐면 영재부 무슨 영재부는 영어로 수업한다던데 전 영어를 못해요. 이게 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죠. 모든 학교가 공개하진 않았어요. 모든 학교가 공개하진 않았지만 공개해요. 공개를 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하래요. 일단. 그리고 그 전에서도 이제 공개할 때는 당당한 거죠. 나 중등시험 안 해서 문제를 낸다. 적합도 평가에서도 아주 높은 퍼센트로 이 적합하게 문제를 내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제로. 근데 영역 비중이랑 이제 시험 유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와 좀 더 밀접하게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안에서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역 비중은. 시험 유형도 거기에 맞게. 근데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근데 결국은 중등과 연계가 강화된다는 건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등 내용.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등 내용 안에서 문제가 나온다. 근데 그럼 너무 뭐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초 수학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문제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문제를 안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이론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이 그걸 대응을 시키거나 같은 상황인 걸 이용해서 대응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식을 변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문제 안에서 녹여내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문제 풀이 부분에 대해서도 MRP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도 주간 테스트도 떨렁 하나 봐.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 떨렁 하나 보고 이제 평가가 됐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시험도 수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일일 테스트를 보거든요. 좀 더 촘촘하게 애들을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항상. 애들을 평가할 때. 그래서 아까 MRP를 말씀드린 것도 애들한테
훌륭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수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넌 이런 실수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스스로 깨닫거나 보여지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말해주거나 보고서.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영재고 자소서에 항상 나오는 게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게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공부하면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 부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온 건데, 발표한 건데. 일단 현행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지금 단답형의 비교로 단답형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항수 좀 줄이고 서술형으로 많이 문제를 내겠다. 이게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뀐 부분이 이거예요. 올해 첫 해고요. 실제로. 첫 해고. 그러면 이제 기초수학 영역 강화가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00% 수학은 답이 중요하긴 하지만 서술 과정을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대놓고 몇몇 학교들은 서술 과정도 중요하게 보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어요. 네. 답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바뀌면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이들의 실력이. 답을 못 맞추더라도. 그러니까 10을 하나 변형시킬 때도 수준이 드러나요.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뀌면 애들이 좀 더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 전에 왜 이렇게 됐냐? 학교들이 역량이 안 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된 이유가. 근데 그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선발할 때 그 단답형은 사실은 체크하기가 너무 쉬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명확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서술을 냈을 때 답안 못 쓰는 친구들이 아예 못 써버리면 이게 시험이라는 건 결국은 분류하는 거잖아요. 합격자, 불합격자. 근데 그거 안에서 분류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개인 학교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단답형의 비율이 높았다는 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문제라도 풀어낼 때에 따라서 반짝반짝한 애들이 있어요. 틀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이 영재고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겠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답 맞춰내는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이거 자체는 시대 흐름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캐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답을 맞춰내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막 찍어대고 이런 게 영재고까지 과정 안에서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뽑겠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죠. 일단은 이제 문항수 축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실제로는 문항수가 단답형보다는 서술형으로 가면 어찌됐건 이제 애들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 부분 안에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술형 이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서술형을 준비하는 게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선생님 KMO 2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잘하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2차 하면 좋아요. 왜 안 좋겠어요 그게. 아이들이 영향이 되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 안에서 1차를 간신히 붙었어. 기적이야. 별로 기대도 안 했어. 너도 됐구나. 아니면 사실 기대는 다 하죠. 기대는 하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가는 애라 아닌 애는 좀 차이가 있죠. 특히나 작년에 온라인 하면서 좀 난리가 있었죠. 많이 뽑았죠. 작년 1차는 1차 합격했으니까 나는 KM 1차 합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년 1차는. 객관적으로. 근데 심지어 올해도 온라인이죠. 올해도 온라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물론 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1차를 통과했다 안 통과했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걸로 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객관적 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세요. 네, 이미.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이가 잘해. 그럼 2차 가야죠. 2차 가서 어려운 이론들을 배우고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죠. 물론 영재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인데 선행도 아니야. 좀 불안한 것 같아, 우리 아이가. 그럼 이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그런 선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데 일단은 선행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술형 문항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K5 2차를 준비한다는 건 나는 바나나를 사기 위해서 필리핀을 갈 거야. 우리 집 앞에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비슷해요. 문제 풀 때도 얘기하거든요. 야, 문제 풀기 위해서 바로 3,4를 끌고서 페이지 앞을 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홍콩을 들렸다가 어디를 들었다 가는 느낌도 있다. 근데 둘 다 중요하다. 이 문제만 풀 건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친구들은 그걸 하면서 준비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거냐면 이건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이 있어요. K5 2차에 대한 형식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르칠 때 이렇게 써야지 깔끔하고 정확하게 보인다. 이게 명확하다.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기 위주예요. 어떤 뭐 글을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형태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 영재에서 그 정도까지 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완결돼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쓰여지는지만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중학생 애들한테 뭐 어떤 글짓기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 서술형 테스트 보는데 보면 그거 안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논리적인 연관성, 계속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게 결론이 도출되는지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를 이제 완전 이해한 친구들 거의 대부분 쓰고 그게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 점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세심하게 봐줘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을 영재 과정에서 해야죠. 이거를 위해서 너무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애가 이제 가까스로 1차 통과했어. K5 1차를. 근데 서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2차를 해야 된다. 근데 선행도 안 됐어. 선행도 믿었지 않아, 얘가. 이거는 저는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은 그건데. 뭐 해봐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학년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당연히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일단 서술형 비율이 이제 중요해진 건 서술형이 이제 문제가 중요해지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 자체에 포커스를 둬서 그 현혹되시면 그 부분에서 시야를 이제 잃어버리는 느낌이 있죠. 어떤 대상에 한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수학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핵심을 잘 파악해서 잘 푸는 게 중요해요. 이 서술형이라는 건 이 껍데기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쭉 하면 돼요. 문학수 조정은 당연히 이런 것에 반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부분 안에서는 애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서술을 해야 되니까 문학수가 줄어드는 게 맞겠죠. 이 부분 안에서. 그리고 의외의 결과들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봤던 큰 틀에서 봤던 학교들이 있어요. 서술형적으로 한 거예요. 개방성이 높은 연립문항을 비중 확대하겠다. 뭐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융합이나 창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융합은 섞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야 섞죠. 그렇죠? 근데 섞는 게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꾸 K5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하는데 아니 좋은 시험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나이 때 적당한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해봐야 되는 좋은 시험인 거 맞아요. 왜냐면 깊이 사고해야 되니까. 저희도 운영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영재국까지 말씀드리니까 자꾸 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개방성 문제라고 해도 틀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문제인데 정답이 없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로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문제를 가지고 사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본 개념이 중요하고. 케이모 얘기는 왜 들었냐? 어떤 아이는 지하를 이렇게 잘해. 뭐 대수 이렇게 못해. 아니 대수 이렇게 잘하고 저도 이렇게 못해. 그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앞으로 봤을 때 균형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추럴 이거 오해가 좀 있어서 근데 내추럴한 조합 스타일의 문제는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요즘에. 저쪽 사고가 필요한 것들, 저 개념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융합돼서 나온다고. 클래식한 문제가 안 나와요 요즘에. 꽤 됐어요 그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균형 있게 공부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드리면 아이의 상황에 맞는 공부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이거는 전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을. 그러니까 뭘 해야 되니까 이 다음까지는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게 합격 공식이고 성공 공식이야. 아이들이 다른데요. 사람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금 이게 다른데 어떻게 그게 한 번에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학 상담을 하고 상담할 때는 같이 고민해보자. 아니면 이렇게 이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려요. 큰 틀 안에서. 그럼 계획 정도를 잡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듬은 당연히 어찌됐건 제가 리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수학 공부는 땡기는 게 땡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 같은 거여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애들한테도 야, 무술형을 백날 본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술을 잘하는 건 아니야. 해야지. 그래서 MRP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성실성. 이 부분 필요하고요. 네. 그럼 균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 5일 해서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좋죠. 좋아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학교 생활을 해치면서 하루 종일 졸아 학교 가서 그러니까 애들이 줄 수 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때려가지고 주고 오기를 막 그렇게 하는데 주말에 또 모의고사도 봐야 되잖아요. 과학도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도 해도 해야 돼요. 뭐도 해야 돼요. 국어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는 게 당연하죠. 어딘가에서 자야 되는데 결국 학교에서 자는 거지. 그리고 학원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영적 과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 잘 구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다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은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장애사님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흐름이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균보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건 뭐냐면 수학을 애들이 좀 정말 많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면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리를 가르치는 제가 물리 가르치다 보면 수학을 진짜 못해요.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수학을 너무너무 현저하게 못해요. 도대체 얘들이 왜 그럴까? 수학 공부하는 시간 대비 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할까? 여기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방정식만 세울 줄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이 방정식 세우고 결과적으로 못 풀어,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애들은 실수라고 하죠. 계산 실수를 해갖고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기는. 그래서 물리 성적이 안 나온 애들 이렇게 쭉 가르쳐 보면은 선생님 여기서 틀렸어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제 이게 왜, 이날부터 사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왜 그럴까 보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진짜 선행을 일찍부터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보통 선행시키면 어떻게 해요? 뭐 점검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주구장창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긴 아는데, 계산까지 완벽하게 하거나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이에 비해서 너무 빠른 선행들을 하는 거죠. 그것도 빠른 시간에. 이런 게 제가 볼 때 물리를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가장 큰 문제고요. 실제로 물리 배울 때 수학 실력이라고 하는 게 수사가 정도만 돼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삼각함수 정도, 삼각비 정도만 조금 알면 해야 마땅한데 그걸 못해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제 식은 세우는데 그걸 계산을 못하는 애들을 너무 빨리 선임하면서 이게 이제 훈련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식 자체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식 자체를 못 세우는 애들을 가만 보면 제가 보니까 너희들 난독증이니? 문장 읽는 걸 싫어해요.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애들이 문장을 읽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문장을 읽으면 개념 생각하고 그런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이런 모든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빠른 선임들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애들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이 그 핸드폰 게임이나 그 다음에 영상 세대가 된 거잖아요. 다 짧잖아요. 이제 모든 영상도 짧게 하지 뭐 자막 없으면 애들 못 듣죠? 듣기도 잘 안 돼요. 자기 생각을 하니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막 지도를 나가고 있는데 애들은 어떤 편인가 하면은 옛날에 뭐 학생 때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선생님이 무슨 단어를 하나를 딱 말을 해. 뭐 아직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말은 귀에 안 들어와. 이제 3,000% 자기 생각은 막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선생님이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아이들이 제 가르치는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있냐면 필기를 안 해요. 왜 필기를 안 하는가 가만 봤더니 나중에 이제 상담실에 동영상을 신청하더라고요. 동영상 보고 하는 거야. 뭐 나름대로 또 좋은 전략이죠. 뭐 수업에는 수업만 집중하고 나중에 동영상 듣고 뭐 필기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냐면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멀티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학습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영재고 입시가 이제 워낙 많은 학생들이 치르다 보니까 옛날에면 영재학교 입시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학생들도 상당 부분 영재학교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힘든 거죠. 이런 게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 부원장님 쭉 소개한 게 아이들의 변화 또는 입시 환경의 변화 이런 변화들에 맞춰서 학원들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시 환경이 입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마 이제 서류상에 다 이제 가져가지고 8개 영재학교 중에 한 군데만 서류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만 서류를 지금 전국에 항상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5,000명에서 옛날에는 6,500명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5,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가 영재학교를 1년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8개의 영재학교로 나눠갔잖아요. 8개의 영재학교로 나눠가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 생각해보면 한 학교당 이 경쟁률이 대충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보실 수 있죠. 한 700명, 700명 정도가 많게는 800명 정도까지 서류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재학교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 한번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학교 빌려야죠, 채점해야죠. 되게 돈이 많이 들고 행정력이 낭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만 지원을 하면 예년에 비해서 서류 숫자가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제 뭐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믿을 만한 서류가 별로 못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그 서류에 대해서 아마 이게 이제 조금 완화시켜서 어지간하면 그 영재학교 시험을 보게는 해줄 거예요. 그게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읽어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다 통과시켜 주겠대요. 이게 참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정말 애매한 표현이죠, 그죠? 몇 배수 뽑는다 이러든지 이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다 해주겠대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난해한 표현인데 과연 영재성 있다고 판단되는 애들을 정말 뽑는지 사실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경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들 거의 다 탈락시켜요, 서류. 그러니까 2학년들이 경경재고 서류 넣는 건 별로 큰 의미 없거든요. 다른 학교들도 2학년들에 대해서는 핸디캡을 조금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나름대로는 할 말이 있죠. 왜냐면은 2학년들은 교과 성적 없잖아요, 그죠? 1학년 때 시험을 요즘에 안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이할 만한 게 없으면 영재성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학년들 많이 탈락시키죠. 인천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00명이 서류를 냈는데 실제로 시험 통과를 시키는 인원 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영재성이 있다고 한 다른 학교는 거의 뭐 8, 90%를 통과시키는데 인천영재학교 지원한 애들만 그렇게 영재성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인천영재학교는 그냥 시험장을 하나 빌려요. 그래서 그 시험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700명이에요.
이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력에 영향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면 말이야 뭐 그럴듯하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학교에 서류가 몰리게 되면 한 학교에 서류가 몰리게 되고 영재학교마다 자기 학교에서 그냥 학교 시험장 빌리고 뭐 이러면 귀찮아요. 그냥 자기 학교 와서 시험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굳이 저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서류가 지원이 되면 당연히 서류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3년, 4년 뭐 생각하시기에 그 아이들 준비했는데 시험도 못 보는 계기가 생기니까 올해 부모님들이 이제 이게 서류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 지금 서류 보고 있는 아이인데 얘는 전형적인 대치동 아이예요. 그냥 표현중 다니고 그다음에 그 어렸을 때 그 수학 올림피아드 했고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도 받고 물리 올림피아드 이렇게 은상이나 은상 받고 근데 서류를 써갖고 왔는데 정말 난감해요. 자기소개서를 써왔는데 이게 좀 난감한 자기소개서로만 보면 이거 좀 심각한 이런 그 자기소개서 써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예 그냥 대치동에서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로 커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전혀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수학을 해서 준비하고 물리를 해서 준비하고 화학을 해서 준비하고 다 상은 있으나 자기소개서 쓸 거리는 없고 상은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이 서류 같은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해지는 게 이제 지역 우선 선발 제도라는 게 지역 우선 선발 제도는요 그냥 시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험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시험 성적에다가 2단계 성적하고 서류 점수를 합산을 해요. 정성평가를 서류 점수를 합산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아이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주겠다라는 게 지역 우선 선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에서 솔직히 자기소개서는 많이 보진 않아요. 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심각하게 왜냐면 자기소개서는 학원에서 다 써주는 거 알아요. 선생님들도 영재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추천서입니다. 추천서하고 교과 성적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 추천서 부분들이 지금 추천서 항목들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 수학적 역량, 과학적 역량, 과제 집착력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추천서 항목에 영재학교에서 이미 그 입학요강이 그걸 다 공개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추천서를 써주는데 영재학교에서 이 추천서를 잘 써주는 아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추천서 보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보고 생활기록 보면 이 아이 견적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정성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 괜찮은데 아이가 교과 성적을 봤더니 교과 성적이 1등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1등은 아니지만 1등은 아니지만 아이 서술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얘가 훌륭한 것 같아. 이거 괜찮은 학생이라고 판단이 돼. 그러면 뽑아주겠다. 그러니까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를 우리가 선발하는 기준이 그냥 시험 성적대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서울형제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요. 아이가 떨어지잖아요. 학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열받잖아요. 우리 아이가 왜 우리 서울형제 시험 보는 부모님들 자기 아이 프라이드 굉장히 강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영재인데 천재인데 왜 우리 아이가 떨어지냐. 내년에 중학교 2학년 때 떨어지면 내년에 우리가 더 한 번 쓸 건데 뭐가 부족한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럼 서울형제부는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요 물리는 몇 등 했는데요, 화학은 몇 등 했고요, 수학은 몇 등 해갖고요, 종합적으로 몇 등을 해서 떨어졌어요. 등수를 얘기해줬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거 좀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서류도 정성적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간 거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그냥 시험만 잘 보면 장땡이었어요. 서류도 거의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영재를 뽑는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들이. 그리고 너무 그 시험만 봤을 때 폐해들이 심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서류 추천서 보죠, 교과 성적 봤죠, 자기소개서 봤죠, 그리고 아이 시험 성적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술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서술하는 거 보잖아요. 학원 많이 다니고 선행한 애들하고 그냥 러프한 애들하고 차이가 나요, 진짜로. 사용하는 용어부터 달라요. 그래서 아이를 딱 보면은 얘가 선행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학원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추천서를 봐도 그리고 아이가 서술한 걸 봐도 얘 나름대로는 영재성이 있구나. 이러면 이제 뽑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뽑아놨잖아요. 영작교를 갔어. 그럼 그런 애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영작교 내신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선행 많이 한 순서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그렇게 하고 막 창의적인 아이들을 뽑아놨단 말이에요. 창의적인 아이들을 뽑아놨는데 애들이 학교 와서 성적을 쫙 봤더니 막 100점짜리가 있는 반면에 0점짜리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이렇다면 영재학교 입장에서는 자기들 커리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커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입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르게 뽑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재학교 자체 커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많은데, 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입시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영재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진짜로 영재학교에 이게 이런 흐름이 된 게 한 2, 3년 됐어요, 벌써. 근데 올해 바뀐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막 올해 신문지상이 막 발표가 되니까 내년부터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영재학교 입시는 바뀌어 왔고요. 그걸 이제 명문화 한 것 정도입니다. 지역 우선 선발 제도도 은근히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은근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대놓고 하겠다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재학교 내에 지금 내신하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힘들어하시는데 학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진짜로 100점에서 0점까지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막 완전히 정말 이런 표현을 그래도 미쳐버리려고 해요. 못 알아듣는 애는 계속 못 알아듣고요. 잘하는 애들은 뭐 그냥 진짜로 잘하고 이게 너무 편차가 커진 거죠. 이게 참 영재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게 선행을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영재학교 가서 뭐 간다고 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선행을 시켜야지. 그리고 영재고 입시도 조금 해야 되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들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앞으로 이 수학이 막 우리 아까 김균 원장도 얘기했지만 올인을 해갖고 5일 동안 막 몰빵하고 이러면 그거는 조금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아이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균 원장 얘기했지만 막 수학 5일 동안 밤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해갖고 다음날 학교 갔어. 학교에서 떼동 자. 선생님은 얘가 맨날 자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수학 수업 안 듣고. 근데 나중에 딱 오더니 선생님 추천서 써달래. 이러면은 추천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런 세계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는 이제 계속 부모님까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수학 3일 가지고 안 되겠냐. 이러려면은 이제 쓸데없는 거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영재학교 입시나 또는 아이들 영재학교 가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좀 가르치기를 하고 물론 역량이 되는 것들은 좀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강요하는 것은 너무 곤란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제가 김경분들한테 계속 얘기한 거는 이 수학 3일 안에 영재학교 입시 준비와 그리고 영재학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계속 공부를 해요.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항상 지속적인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5일 막 수학 올림피아드 계속 해놓고는 한 달, 제가 보니까 상담해 보면 한 8개월을 수학을 쉬었대요. 그런 부모님들도 꽤 많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 올림피아드 끝냈대요. 그리고 뭐 했냐고 했더니 수학 필요한 게 없는데요? 수학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공부는 사실은 앞으로 이 영재학교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판에 포텐이 터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3일 동안 꾸준히 하면 인간인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스케줄을 잘못 잡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비롯되고 너무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막 가만 보면 주변에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로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전혀 안 되는 이런 사태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학에서 필요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정말 수상하는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수상수화는 너무너무 기본이고 여기서 영재학교 시험 이 정도까지만 되면 우리나라 수학이 대수 위주로 돼 있잖아요. 대수하고 기하 위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수 문제는 어지간하면 정말 잘 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하랑 조합이랑 기초적인 몇 가지를 좀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데는 일단 지장은 없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주장창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를 위해서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차분하게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P지반은 아까 우리 원장님 소개해 주셨지만 부모님들 중에 그냥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 이렇게 KMO나 이런 것들과 KMO를 준비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내년까지 1년 동안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 P지반에 좀 잘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이제 H반이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KMO를 좀 치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K지반은 KMO를 한번 좀 치렀던 아이들, KMO를 한번 좀 치렀던 아이들은 수상화 정도까지는 조금 돼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수원 진도를 나가면서 수원 선행을 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경시 프로그램도 안 하면 애들이 거의 다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부모님 중에 KMO를 한번 했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K지반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테스트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P지반 같은 경우는 좀 어설프게 경시를 했거나 이제 1년 동안 이제 영재고 입시를 좀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런 부모님들은 요 반에 훌륭한 시간 저희 부원장님이 이렇게 이제 애들 테스트하는 거 보고 일일이 다 상담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반들을 꽂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기 중학교 1학년 부모님 중에 상위권 부모님들이나 우리 애는 뭐 저기까지 했다 그러면 저희 민일철 선생님이 이건 중학교 2학년들 대상이긴 한데 민일 선생님이 저기 영재 수학을 창의 수학이랑 이렇게 하시는데 영재 수 1, 2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학 1, 2의 선행인데 영재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른 데서도 수원 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원의 특징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아이들 KMO 준비하고 영재고 준비하고 이런 아이들이 특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애들이 뭘 좋아하고 뭘 어려워하고 뭐를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수학 1, 2 내용 중에 영재학교 입시에 좀 필요하거나 이런 사고방식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약간 영재고 입시랑 수학 1, 2가 좀 결합된 이런 컨셉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반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쭉 공부를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수학 3일을 이렇게 딱 잡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세요. 수학 한 과목이 이제 올인이 돼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수학 3일 이렇게 딱 하면 나머지를 가지고 과학도 챙기고 국어도 챙기고 영어도 챙겨가면서 공부를 하시기에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영재학교 입시를 치를 때 토큰이 딱 터지긴 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설령 영재학교 입시가 안 돼도 나중에 일반고나 또는 그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를 가서도 엄청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한 곳에 올인을 해가지고 스케줄이 꼬여버리면 애가 그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일반고를 가려고 하니까 국어가 구멍 나 있어, 영어가 구멍 나 있어, 이런 사태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고요. 혹시 이제 과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지금 아마 대부분은 과학은 이제 아주 가볍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학 올림피아드가 끝나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들은 뭐 특별히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은 아이들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를 벌써 파이널을 시작하진 않고요. 6월 달에 영재고 수학 올림피아드 1차 끝나고 나면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학생들 아직까지 물리나 이런 걸 공부 많이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8월 달까지 약간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추는 반이 평일에 하루 이틀 정도 특강으로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 물리 올림피아드에 대한 파이널 안내 과정은 저희들이 다음 주쯤에 저희들 또한 한번 설명회를 가질 거고요. 나눠드린 프로그램들 한번 참고하셔서 저희 뒤에 이제 상담 원장님 앉아 계시니까 상담 받으시고 이러면 아마 좋은 결과 될 거고요. 원장님 잠깐 소개하고.